생각대로 수익이 나질 않아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혼자 힘으로만 해내겠다는 것은 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 전문가의 힘을 더해 확실하고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입니다. 투자자의 마음으로 NBN. (1월 25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매출 56조 600억 원, 영업이익 8조 8,400억 원으로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한 해 매출 2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이 줄줄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사들의 실적 개선과 함께 전방산업에 대한 영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학가 하숙집에 대학생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가 하숙집의 공실률이 50%를 넘어 하숙집들이 원룸 개조에 나서면서 대학가 원룸은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비순정 부품 대신 순정 부품을 사용하면 적게는 1.08배에서 많게는 1.83배의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NBN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또 한 번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4분기의 연결 기준으로 매출 56조 600억 원, 영업이익은 8조 8,400억 원에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분기에 비해 각각 7%, 10%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201조 1,000억 원을 기록해 한 해 매출 2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은 휴대폰 사업의 선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 갤럭시 S3와 갤럭시 노트2의 판매 호조가 호성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유로존 경제 불안과 미국 재정 절벽 우려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고부가 차별화 전략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판매 확대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이 같은 호실적이 올해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환율 영향으로 경쟁력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4분기 원화 강세 기조 속에 환율 영업이익이 부정적 영향을 받아 3,600억 원이 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환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규모가 약 3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진했던 철강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철강업체들이 일제히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번 달 열연 강판 유통 가격을 톤당 2만 원에서 3만 원가량 인상했습니다. 철광석과 석탄 등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크게 오르면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가격 인상은 실적 개선 및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수요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철강사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지만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전방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증권사 전문가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철강제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실수요 증가보다는 철광석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며 비용 압박에 따른 철강제 가격 상승과 실적 회복은 한계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학가 하숙집에 대학생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숙집 구하기가 대학 입시보다 어렵다던 하숙집 대란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서울 시내 대학가엔 공실률이 50에서 60%를 넘는 하숙집도 많습니다. 구식 생활 공간에 대한 거부감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욕구,
식생활 변화 등이 심리적 요소라면 대학들의 기숙사 신축 열기, 반값 등록금으로 촉발된 각종 주거 지원 대책 등이 경제적 요인입니다. 24일 부동산 업체에 따르면 동국대 주변 40개가 넘던 20명 규모 하숙집은 이제 10개도 안 남았습니다. 대출을 받아 원룸으로 개조한 하숙집들의 공실률은 최대 60%에 달하기도 합니다. 빚을 내 지은 새 원룸 건물이 텅텅 비어서 이자 감당조차 못하는 집주인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원룸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궁지에 몰린 하숙집들이 저마다 원룸 개조에 나서면서 대학가 원룸은 공급 과잉 상태가 됐고 신촌 일대 원룸은 공실률 또한 10%가 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앙대, 동국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대학들의 기숙사 신축 바람도 거셉니다. 하숙집 주인들은 최근 정부가 대학생 전세 임대 주택 신청을 받은 걸로 아는데 사실 대학가 주변에 해당되는 집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차라리 현금 지급이라면 학생들도 편하고 자영업자도 살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 부품을 사용해야 할지 말지 고민한 적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 순정 부품과 비순정 부품의 가격 차이는 있었지만 품질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비순정 부품 대신 순정 부품을 사용하면 적게는 1.08배에서 많게는 1.83배의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정 부품은 곧 고품질 부품이라는 인식이 순정 부품의 가격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서울의 1급 자동차 정비업체 등 모두 315곳에 대한 조사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차가 많은 제품은 아반떼용 에어클리너로 순정 부품인 현대 모비스 제품이 19,556원인 반면 카포스 제품은 1,667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브레이크 패드를 현대 모비스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수리비는 다른 제품보다 1.52배 비쌌고 엔진 오일이나 전조 등에 대한 수리 비용도 현대 모비스 제품을 사용하면 1.1에서 1.3배 비쌌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비순정 부품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순정 부품은 OEM 부품으로 비순정 부품은 규격품으로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실시간에 네티즌들의 관심사 체크해보는 네티즌 투데이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네티즌들 어떤 뉴스 가장 관심 깊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랭킹 뉴스 경제부문 1, 2위입니다. 대학가 원룸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그리고 삼성전자 매출 200조 시대 열었다. 아까 1, 2위 다 MBN 뉴스에서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3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4천억 불법 대출 김찬경, 옥중서도 재산 지키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4천억대 불법 대출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까지 시도하다가 작년 5월에 구속돼 수감 중인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했던 골프장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김 씨는 충남 아산시의 골프 리조트 아름다운 CC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옥중에서 예보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예보는 이 골프장을 매각해서 미래저축은행의 부실을 메우는 데 투입된 자금의 일부를 회수할 계획인데요. 김 씨가 자신의 소유라며 팔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으면서 공방이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6위도 보겠습니다. 애플 쇼크와 원화 우려에 코스피가 1930선까지 추락했다는데요. 지금 현재는 40선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보면 코스피가 오전 중에 1930선까지 떨어진 채 하락했습니다. 대표 수출주인 전기전자와 자동차주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다는데요. 지금 현재는 주가가 어느 정도는 회복한 상태입니다. 네, 네티즌 투데이까지 살펴봤습니다. 1월 25일 NBN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